반신마비, 언어장애, 치매, 생명까지 앗아가는 뇌졸중. 2018년도에 뇌경색이 한 번 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다시 또 올해 23년도에 8월에 뇌경색이 또 왔어요. 저는 당뇨 진단받은 지 4년 된 당뇨 환자이고요.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뇌졸중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조언도 받고 또 운동이나 음식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좀 더 합병증 없는 당뇨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뇨병과 고지혈증. 최근에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뇌경색이 오셔서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아들이 되면서 가족력이 의심이 되다 보니 저도 식습관 개선 및 제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나 조언을 좀 받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와 흡연, 고혈압 전 단계에 뇌혈관 질환, 가족력까지. 모두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올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방금까지 멀쩡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젯밤까지 괜찮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망한 채로 발견되시거나 또는 반신불수가 되거나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시거나 이럴 수가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중, 막을 수는 없을까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법, 귀하신 몸이 공개합니다. 첫 번째 귀하신 몸. 유정님은 요새 부쩍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 걱정이랍니다. 금방 먹어서도 또 잊어버렸네. 자주 요새는 많이 잊어 먹으세요? 그냥 막 요런 약속은 안 잊어먹는데 그냥 남편하고 한 약속은 다 까먹어요. 그리고 뭐 한 얘기는 다 잊어버려요. 병원 간다고 그런 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엊그저께도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전화했더니 지금 병원이라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좀 이런 뇌경색이 안 왔을 때는 뭐 하나 까먹으면 나 치매인가 그냥 장난으로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소리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당뇨 전 단계와 고지혈증이 있긴 했지만 건강하다고 믿고 있던 유정님에게 뇌졸중이 찾아온 건 5년 전 새벽입니다. 자다가 이렇게 몸을 뒤척이는데 다리가 이게 왼쪽 다리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힘이 없이. 그래서 남편을 깨워가지고 나 병원 가야 되겠다고 해갖고 바로 이제 그냥 들어갔더니 거기서 뇌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 머리에가 이렇게 하얗게 꽉 막혔더라고 사진에 보니까요. 천만다행히 증상을 빨리 알아채 제때 처치를 받았고 큰 후유증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뇌졸중은 어떤 이유든지 갑작스럽게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그런 병을 의미를 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거, 어떤 이유든지,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거를 보통 의미를 합니다. 혈관 안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이면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로 올라가면 뇌혈관을 막아서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되고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 뇌졸중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생깁니다. 방금까지 멀쩡하다 갑자기 생기거든요. 한쪽 팔, 다리, 또 한쪽의 감각이 입주위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또는 다리의 감각이 방금까지 멀쩡했는데 또는 어제 밤까지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팔에 힘이 없다.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오시면 앞으로 나는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눈 감아보시라고 하면
마비가 있는 쪽 손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이거를 사람이 보상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한쪽이 좀 처지는, 아주 약하게 뇌졸중 때문에 마비가 있는 경우에 출혈이나 경색에 상관없이 편측 마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게 마마, 랄라, 가가 꼭 한번 따라해 보셔서 내가 이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이러시면 가까운 빨리 신경과 신경외과 있는 병원에 꼭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는 평상시 겪어보지 못했던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시야장애 또는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신속하게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빠르게 진단을 받으시고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차례나 뇌경색을 겪으며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유정님.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나 뇌경색 알았다라고 얘기하시기 전까지 주위에서는 모르시죠?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예. 조금 왼쪽 다리가 조금 지금 안 좋아요, 지금도. 왼쪽이? 예, 왼쪽 다리가. 걷는 게 조금 뭐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요, 힘이 없어요, 운동해보면. 또다시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에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운동.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헬스장을 찾습니다. 이제 70대에 접어든 유정님. 능숙하게 근육 단련 기구에 앉으시더니 번쩍번쩍 잘 들어 올리십니다. 젊은 일 못지않은데요.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근육을 단련한 모습. 그런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요? 어느덧 3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유정님의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맨날 많이 한다고 혼나요. 누구한테요? 아들, 남편. 많이 한다고. 너무 오래 여기서 있는다고. 헬스장에서. 처음엔 여기서도 선생님도 그랬어요. 너무 오래 한다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빨리 가라고, 집에.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유정님. 혈관도 그만큼 건강할까요? 정밀 검사를 통해 유정님의 기저질환과 혈관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교수 송태진입니다. 네, 요 부분이 이제 뇌경색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소혈관이 열공성 경색이라고 이제 시상이라는 부위에 이제 생긴 건데, 생기면 뭐 감각이 반대편이 뭐 저리고 남의 살 같고, 어떤 분들은 통증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손이 막 꼬이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열공성 경색이라고 있습니다. 뇌경색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큰 혈관은 의외로 막히거나 좁아지면 샛길이 생길 수 있지만 작은 혈관들은 샛길이 없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그 소혈관이, 작은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막히게 되면 샛길이 없기 때문에 쉽게 뇌경색이 와버립니다. 증상도 부위에 따라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마비가 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평생 감각 이상이 생겨서 사는 분들 계신데, 오유정님 같은 분은 감각 이상이 오는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우리 어머님. 근데 오른쪽에 약간 동맥경화가 있으세요? 예. 특히 까마면 까만수가 경동맥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여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여기 사이.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엄청 이만큼씩 좁진 않아도 여기 보니까 여기 혈관 벽이 약해져 있으면 이게 틀어져가지고 이게 혈전이 생겨서 뇌로, 이게 어디로 가냐? 뇌로 가는 거죠, 뇌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동맥경화증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특히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뇌로 보내는 중요한 혈관이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동맥경화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동맥경화증은 이 혈관이 굉장히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주요 원인이 뭐 나이가 드셔도 그럴 수 있지만 대개는 고혈압, 뭐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뭐 토금, 뭐 여러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손상이 오게 되면 그 혈류가 점점 느리게 흐르겠죠. 정체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정체된 것 때문에 피가 고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처럼 혈관 내에 덩어리 가지고 덩어리처럼 만들어진 거를 보통 저희가 혈전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혈전이 생기면 당연히 뇌로 날아가겠죠. 아니면 그 혈관이 막혀서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겠죠.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이 있거나 흡연, 포금하는 습관은 뇌졸중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 인자로 꼽힙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정원님.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으신데요. 아침 식사 대신 양배추, 당근, 사과를 갈아 드신다고 합니다. 이거 많은 양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놓고 먹거든요. 식사 대신 드시는 거예요? 네, 아침 식사 대신. 그러니까 아침에 뭐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딱히 없지만 그 제가 요즘에 즐겨 보는 유튜브하고 이제 책에서 보고 완전 배출을 위해서는 이 주스가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듣고 이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아마 건강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과일 채소 식단. 가공식품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위주로 섭취하는 식단이라고 합니다. 많이 충격받았고 너무 창피했어요, 나 자신이. 내 몸이 당뇨가 오게 만들었다는 나 자신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때부터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샐러드 주로. 식사의 반은 샐러드라고 할 만큼 많이 샐러드 먹었고. 그때 또 한참 저탄고지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저탄고지를 듣고 나서 이제 그나마 먹던 통곡물도 다 끊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한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냉장고? 잠깐요. 한번. 귀하신 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관문, 냉장고 불신 검문이 있겠습니다. 어머님이 주로 드시는 건 뭐? 과일. 과일. 네. 과일 밖에도 있고 여기다 가득 채워놔요. 구입하는데 쓰시는 비용이 꽤 되시겠는데요? 일주일에 그쵸. 일주일에 한 10에서 15만 원? 과일만? 과일값. 네. 2달째 과일 채소 식단을 실천하며 좋아하던 과일을 원 없이 먹고 있다는 정원님. 그런데 정원님은 당뇨병이시잖아요. 과일이 당을 올릴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채소과일식 그 동영 유튜브를 보면서 그게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먹으면서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기 시작했고요. 끼니 때마다 밥보다 과일을 찾는 모습. 다행히 혈당 수치는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데요. 대신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갑자기 앉아서 TV 보는데 갑자기 손이 막 그 뭐라 그럴까 마비될 정도로 저려서 뭘 못 잡을 만큼 손이 심하게 저리더라고요. 손만 저리고 여기도 저린 것 같아요. 입주위로 이렇게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앞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딱 멀로 꽉 조이는 듯한 느낌. 전에 없던 두통을 느끼고 있다는 정원님.
기저질환과 함께 혈관 건강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송태진입니다. 네, 여기가 혈관입니다, 어머니. 네. 이게 요쯤이 여기고요. 네. 여기가 여기고요. 딱.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어머니. 네. 이 정상 따라가다가 여기 뭐 이렇게 하얀 거 밑에 여기가 색깔이 어떤가요? 일정하지 않죠? 경동맥 초음파 결과 이미 혈관벽에 지방 덩어리가 쌓여 있는 모습.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어머님의 나이대보다 혈관이 훨씬 굳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압을 잘 조절하시고 당 조절도 잘 하셔야 되는데 당 수치 자체는 조절이 어느 정도 우리 어머님이 되시는데 이거 보세요. 중성 지방이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요. 270cc. 와, 되게 높습니다, 어머니. 자, 제가 2달 전에 했을 때는 더 높아지죠. 251이었는데, 네. 과잉 섭취한 과일의 당분이 지방세포로 변환되면서 축적된 건데요. 건강식이라 믿었던 과일,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신 건 맞는데 주식이 과일이 되면 곤란해요. 과일을 드시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과일도 어머님 엄청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당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대사장애,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생기고 중성지방도 매우 높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올라가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혈관 상태를 더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혈액 역학적 장애,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혈액 상태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피가 안 통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귀하신 몸,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범선님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컵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와, 아침부터 컵라면 쉽지 않은데 심지어 김치도 없이 진미채 볶음이랑 같이 드시는데요. 라면 자주 드시나 봐요.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세요? 최소 3번? 맵고 달고 짜고 건강보다는 입에 맞는 자극적인 음식을 주로 드시는 범선님. 좀 그런 날도 있으세요? 집에서도 라면 드시고 회사 가서도 라면 드시고.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라면 한 번 먹으면은 그날은 안 먹어요. 근데 그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라면을 먹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회사 저녁 메뉴가 내가 싫어하는 거다 만약에 아예 안 좋아하는 건데 그럼 일단 배가 고프니까 뭘 먹을 게 없으니까 어릴 적 편식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요. 밥 먹었네? 라면 먹었지 뭐. 뭐가 있어요? 밥이 없는데 뭐 라면 먹지 뭐. 채소는커녕 김치도 안 먹는 역대급 초딩 입맛. 아내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제가 없으면은 밥을 뭐 저렇게 간단하게 라면 때운 거 듣고 제가 있으면은 그래도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뭐 먹어야 뭐 말이죠. 범선님의 하루를 지켜봤는데요. 점심 메뉴는 고추장 비빔밥. 그런데 고추장을 2스푼이나 넣고 비빔밥은 비빔밥인데 채소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김까지 싸 먹으면 너무 짤 것 같은데요. 현재 고혈압 전 단계인 범선님, 이렇게 짜게 먹어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얼마 전엔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셨답니다. 뇌혈관 질환 가족력도 있으신데 이제는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이렇게 뭐가 이게 무거운 게 막 누르는 것 같은, 순간적으로 너무 아파서 약간 말이 잠깐 안 나올 정도로
근데 거기서 조금 진정하고 나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때 한번 머리가 좀 많이 아팠고 그 전에도 조금씩 그런 건 있었는데 회사에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꼭 전 단계 고혈압이라고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그 소견, 그 마지막 최종 소견에서. 범선님은 어떤 상태일까?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의 상태를 살펴보고 혈관의 탄력성과 노화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지금 만 나이가 40세 맞으신 건가요? 선생님? 네. 40세의 혈관 상태가 아니에요. 요 정도면 거의 한 50대 중후반 선생님의 그 정상적인 나이대에는 없어야 되는 게 벌써 있어요. 이미 혈관벽에 기름덩어리가 붙어있는 모습. 이제 40이신데 벌써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동맥경화가 있는 이 덩어리 뭉쳐있는 이 기름때가 낀 거거든요. 그리고 요 0.17은 요거 사이예요. 담배 계속 태우시고 술 많이 드시면 이게 이렇게 가요. 이러다가 이게 털어져서 이 혈전이 생겨서 뇌로 날아가면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아버님 뇌경색 오시듯이 뇌경색이 선생님 조기에 나이가 젊으신데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도 피검사 결과면 우리 김범선님께서는 우선은 최대한 술을 끊으시고 야 이게 되냐?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큰일 납니다. 담배도 최대한 빨리 끊으셔야 돼요. 오늘 당장 끊으셔도 이게 담배 효과가 오늘 아침까지 핀 담배가 악영향이 한 달을 갑니다. 술도 마찬가지. 사실 범선님은 일주일에 4, 5일 이상 술을 드시는 데다 흡연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폭음과 흡연은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요소죠.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게 되면은 좀 저가 많이 좋아질 수는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오늘 해도 뭐 일주일, 2주에 뭐 확 좋아지진 않더라도 분명히 차도가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좋아지겠지. 전혀 좋아지지 점점 나빠집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걸어서 멈추게 하셔야 돼요. 뇌졸중은 당연히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혈압을 좀 더 철저하게 조절하시고 당 조절 철저하게 하시고 특히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 필요하면 약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술, 담배는 더더군다나 반드시 끊어야 되겠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야채도 많이 드시고 기름기 많은 거 피하시고 너무 짠 음식들을 드시면 혈압도 올라가고 몸에 이 염증 반응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시고 탄수화물만 많이 드시는 것도 뇌졸중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예방엔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영양 전문가와 혈관을 살리는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 줄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지방이 필요한 건 맞지만 필요한 만큼은 다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부랑 콩, 그 다음에 메추리알, 그 다음에 살코기, 생선, 그 다음에 계란이 이렇게 있죠. 딱 봐도 되게 담백해 보이고 기름기가 없는 느낌 드시죠? 제일 권장되는 식품이고요. 그 옆에 제한식품 보면은 삼겹살, 갈비, 간, 뭐 치킨, 가금육, 껍질, 맛있는 음식들 다 거의 몰려있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은 이 동물성 지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맛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베이컨 보면은 하얀색 기름이 있죠? 근데 살코기는 하얀색 기름이 없죠? 이걸 드시면 이게 그대로 혈관에 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만큼. 혈관을 살리는 식단 첫 번째 원칙.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살코기나 달걀, 생선, 두부는 드셔야 하고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햄, 삼겹살 같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저염식인데요. 짠 음식은 혈압 조절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낮
나트륨 섭취, 즉 소금을 줄이는 저염식을 실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제 혈압이 높아지고 또 다른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굉장히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류는 혈관 청소를 위해 추천되는 음식인데요. 단 과일의 경우 양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섬유소는 충분히 섭취한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에 쌓인 지방을 밖으로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채소, 그다음에 잡곡, 콩류,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세 분 모두 다 지금 하루에 과일을 한 번 드실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양은 딱 이 한 종류의 양입니다. 굉장히 적죠. 예를 들어서 포도는 20알 정도 하루에 드시면 그날은 끝인 거예요. 또 귤을 드신다 하시면은 하루에 귤 2개 드시면 그날은 이제 다른 과일을 드실 수 없고요. 세 분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야 해서 과일의 양도 제한했습니다. 과잉 섭취한 당은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즙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갈아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3분의 1개 사과를 갈아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종이컵 반컵도 안 되겠죠.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더 넣으세요. 양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과일 섭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이 ABC 야채 주스 먹으면은 뭐 그것도 식이섬유가 뭐 들어있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자, 이 야채들 갈아 만들면요, 섬유소 거의 다 파괴돼요. 다음은 운동 솔루션. 운동을 했을 때 몸에 좋은 물질들, 좋은 사이토카인 호르몬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혈관을 탄탄하게 하고, 탄탄하다는 게 뭐 딱딱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탄력성을 좋게 하게 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뇌나 심장으로 가는 아주 좋은 물질들이 많이 뿜어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중강도나 저강도의 근육 운동, 앉았다 일어나기 정도 가벼운 아령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보통 이제 무릎 괜찮으시면 하루에 적어도 10,000보는 걸으시라. 한 번에 10,000보 걷기 어려우시니까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열심히 걸으시라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 예방 운동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강도 조절이 중요하다는데요. 혈관 건강 운동법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가볍게 빠르게 걷기입니다. 자, 힘차게 걸을 건데 이때 무릎을 조금 펴시고 조금 팔을 힘차게 흔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힘차게 걸어주시고 앞으로 손을 쭉 위로 뻗어서 쭉 호흡 같이 하면서 숨 들이마시고 후. 이번에는 뒤꿈치를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깍지 끼고 스쿼트 한 다음 뒤꿈치를 터치합니다. 스쿼트, 반대쪽 뒤꿈치. 무리하지 않고 중강도 혹은 저강도로 한 번에 10분씩 3번, 하루 2차례 반복하면 됩니다.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식사를 만약에 하셨다면 보통 2시간 정도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제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기르는데 제일 좋습니다. 식습관부터 운동까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9일째 정원님 댁을 찾아왔는데요.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는 정원님은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식단들이 좀 많이 바뀌셨나요? 그렇죠. 전에는 과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실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밥량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지금은 과일을 줄이니까 이제는 밥을 반 공기 정도, 반 공기 이상 먹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릴까 봐 걱정돼서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평상시 먹는 양이에요. 이제는 식판까지 마련해서 단백질과 섬유소, 통곡물까지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 모습. 과거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스로 갈아 드셨던 정원님.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섬유소가 파괴돼서 득보다 실이 많았었죠. 이제는 과일 섭취를 대폭 줄이고 부족한 열량은 잡곡밥으로 대체했고요. 대신 섬유소가 많은 채소는 제한 없이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어머님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식사를 해보시니까 뭐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눈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무릎을 꿇이고 뭐 힘을 준다거나 할 때 발에 쥐관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쥐 안 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일주일 때 지금 쥐 안 나고 있어요.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중성지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두 번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유정님. 하루 3시간씩 젊은 분들도 하기 어려운 근력 운동을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하시던 모습 기억하시죠? 특히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 동맥류가 있다. 또는 뭐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다. 이런 분들이 너무 이를 악물면서 근육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그 동맥류가 터지거나 이 약해진 혈관이 혈압 조절이 안 되면서 오히려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분들, 특히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런 혈전 방지제나 향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주 강한 강도의 이 운동은 좀 피하시고 중강도나 저강도의 근육 운동, 앉았다 일어나기 정도 가벼운 아령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도전 12일차 유정님 댁을 다시 찾았는데요. 고강도 근력 운동 대신 하루 10분씩 3차례 혈관 건강 체조를 하는 모습. 유정님은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 혈전 방지제와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근력 운동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늘지 않았다던 유정님. 식습관도 달라졌는데요. 시간하고 식단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시간을 일단 맞추려고 하고요. 이렇게 좀 단백질을 좀 먹으려고 하고요.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려고 그러는데요? 예. 부족했던 단백질은 맵기, 살코기 위주의 육류나 생선으로 보충하고 있고요. 과거엔 운동하느라 식사 때를 놓쳐서 하루 2끼만 먹다 보니 늦은 밤에 간식을 찾곤 하셨습니다. 이제는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밥을 많이 안 먹어도 이렇게 배도 안 고프고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덜 먹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좀 덕분에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도 이렇게 좀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속으로 지방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겁니다. 일상이 180도 확 바뀐 분이 또 계십니다. 세 번째 귀하신 분, 범선님. 범선님은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입니다. 10분짜리 혈관 건강 운동도 범선님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이날이 도전 9일째인데요. 확실히 혈색이 확 좋아지셨네요. 어떠세요? 그냥 그동안 운동해보시니까. 처음에 운동 시작하고 첫날, 둘째 날 정도까지는 엄청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힘들기는 한데 운동을 워낙에 안 했어가지고 그동안에 하고 나니까 지금은 좀 조금 힘들긴 한데 그거 견딜만 해요. 땀 많이 흘리시네. 과거 컵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기름진 음식을 선호했던 범선님. 일주일에 3번은 삼겹살을, 일주일에 5, 6일은 반주를 즐겼었는데요.
소주 한 병의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어요? 소주 한 병 칼로리가 400칼로리예요. 매일 드시는 술 섭취만 줄이셔도 하루에 무려 400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난 양이세요. 그래서 체중 관리나 아니면 전반적인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무조건 금주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주 한 잔의 낙 대신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샐러드부터 생선까지 일절 손도 안 대던 음식들을 몇 끼 챙겨 드신답니다. 이제 처음에는 솔직히 처음에 먹을 때는 별 맛이 없었어요. 뭐 맛도 별로 안 나고 뭐 향도 잘 안 나고 뭐 아니 왜 먹는 거야 이랬는데 제 몸을 생각해서 그동안에 육류 이런 걸 기름기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저도 생각에 채소를 그동안 너무 안 먹었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물론 맛은 없지만 그 생각하면서 그냥 조금씩 그냥 계속 먹고 있어요. 특히 고혈압 전 단계인 범선님은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했는데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싱겁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음주와 흡연, 고혈압, 당뇨병과 고지혈증, 뇌혈관 질환 가족력까지 뇌졸중 위험 인자를 가진 귀하신 세 분의 도전. 혈관의 기름때를 벗고 황골 탈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지만 과일을 지나치게 섭취했던 정원님.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혈관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이정원님, 네. 어머님, 우리 어머님 저기 지난주에 뵌 거죠?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약간 제가 이 혈관이 이게 딱딱하다 정도가 이렇게 네, 됐다고 네.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2주 동안 어머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네. 수치가 1600, 1700대에서 거의 정상이 됐죠. 그래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고 네. 운동도 어머님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2주 만에도 이렇게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느시고 또 동맥 경화도 일종의 동맥 경직도 딱딱한 정도도 많이 좋아지신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혈관 나이를 보여주는 동맥 경화도 수치가 1600대 후반에서 1500대로 좋아졌습니다. 딱딱해졌던 혈관이 탄력 있게 변화했다는 의미. 걱정했던 중성지방 수치는 271에서 117로 정상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쁘고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제 생각대로 내가 음식 먹고 또 병원에서 주는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대로 잘 유지하면서 약 잘 섭취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혈색부터 좋아졌던 우리 범선님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좀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네. 뭐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힘들어도 노력했어요. 아니 근데 저희 김범선님 제가 2주 전에 뵀는데 오늘 2주 전에 뭐 혈색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네. 아주 그냥 굉장히 양호하십니다. 반짝반짝 하십니다. 선생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 고지혈증에 관련된 이상지질혈증에 이제 관련된 여러 수치 중에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줄어들었죠. 151에서 32로 아주 완벽하게 되셨고 요걸 보시면 진짜 약주를 끊으셨나 봐요. 네. 그죠? 이야, 그 어려운 걸 또 하셨네. 자, 술 같은 거나 많이 드실 때 올라가는 수치 제가 통풍 관련 수치인 요산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네. 9.0이나 되면 그냥 약 드셔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수준인데 네. 7.9로 많이 떨어졌죠. 중성지방의 경우 정상치가 150인데요. 151에서 32로 대폭 좋아졌고요. 술과 직결되는 요산 수치도 9.0에서 7.9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금주한 보람이 있네요. 요게 이제 선생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게 약 1,500대 나이대에 비해서 지금 선생님 만 나이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딱딱하다 혈관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하신 걸 보니까 자 보시면 1300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완전 딱딱했다가 지금은 점점 딱딱한 정도가 낮아졌고 전체적으로 좋아진 양상입니다. 동맥 경화도 수치도 1500대에서 1300대까지 좋아졌습니다. 혈관이 그만큼 탄력있고 건강해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지금 2주 만에도 열심히 하셔서 모든 게 확 좋아지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이제 다 좋아졌으니까 이제 뭐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러시면은 다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남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생활 습관 유지하시고 그리고 특히 꼭 담배는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뇌경색을 이미 알았던 유정님. 우리 어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우리 중성지방 어머니 182에서 103으로 완벽하게 정상이 되셨어요. 이번에 많이 내려왔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성지방이 식단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서 그렇죠. 좀 신경을 썼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관리를 잘 하신 것 같고 식생활 습관 관리하시면서 하지 근육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느껴지시죠? 정상치인 150보다 높았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치까지 떨어졌고요. 무엇보다 하체 근력이 확 좋아졌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인 유정님에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운동 처방 받으시고 운동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셔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내당 장애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근육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심 그 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몸통의 근육과 하지의 근육이 특히 중요합니다. 허벅지나 이런 쪽에. 그런 근육량도 굉장히 개선이 된 것을 오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도 재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흔한 이유가 혈압 조절을 그냥 방심하고 안 하시거나 또는 뭐 당 조절. 이게 어머님이 내당능 장애, 당뇨병 전 단계인 건 맞는데 당뇨병 전 단계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폭식을 하시거나 이 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예를 들자면 드시게 되면 이제 혈당이 막 확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마치 당뇨병 환자분처럼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또 고지혈증도 갑자기 심해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당능 장애도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히 음식 관리는 좀 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2주밖에 안 되긴 했지만 워낙 좋아져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이제 원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효과가 날까, 정말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엄청 걱정을 했죠. 너무 이 방송을 너무 잘했다 싶고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할 겁니다. 식사 시간도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식단도 좀 야채 위주, 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 불과 2주일 만에 이루어진 혈관의 변화, 놀랍습니다. 노화로 인해 딱딱하게 굳고 탄력이 떨어진 혈관,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기름때가 낀 혈관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위험인자들을 철저하게 조절하시면 뇌졸중으로 고통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뭐 혈압, 뭐 당뇨병, 고지혈증, 술, 담배 이런 거 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조절하셔야 되고 그 위험인자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조절을 잘 하시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특히 동맥 경화도, 혈관 속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2주에서 한 달만 해도 굉장히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맥 경화반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간을 그렇게 열심히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운동하시고 안 좋은 거 안 하시고 하면서 플러스 필요하면 고지혈증 약 드시고 필요하다면 뭐 혈전 방지제를 같이 드셨을 때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당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안 좋은 걸 안 하시고 좋은 걸 하시고 필요하면 약제를 복용하시면서 건강 관리를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EBS 건강 솔루션 프로그램 귀하신 몸에서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 등 만성 위염으로 인해 고민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BS 건강 솔루션 프로그램 귀하신 몸에서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발진이 쫙 일어나고 의식을 잃어서 실신을 한 거죠. 혈액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혈을 다 갉아먹어버려, 갉아먹어. 폐절제 수술을 했어가지고 숨이 차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3명 중 1명 정도가 잠복결핵 감염 상태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결핵균이 활동하게 돼서 결핵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지하철에 같이 타고 있는데 옆에 환자분이 기침을 하면서 그 결핵균이 우리 폐까지 깊숙이 도달하게 되면 감염이 됩니다. 너무 그냥 두려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